데이터 입력 방법은 SPSS를 한번 실행을 해보죠. 45페이지가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 뭐 학력 이렇게 돼 있었죠. 엑셀에서 입력하는 방법을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는 말씀을 드리는데 온라인 강의 때는 SPSS에서 직접 하는 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보기가 있고 변수 보기가 있는데 변수 보기로 먼저 가셔도 되고 데이터 보기로 가셔도 됩니다. 변수 보기에서 먼저 성별, 학력,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구입 시기, 그 다음에 만족도 먼저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보기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변수 이름들이 다 바뀌었죠. 케이스를 입력해서 넣는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고졸인지 대졸인지 뭐 이런 것들을 넣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입력하는 거를 데이터를 코딩한도 얘기를 합니다. 설문지 데이터나 변수 보기에서 불러온 다음에 실제 화면이 드러나면 변수의 이름 입력해 주고요. 숫 하나하나 넣어줬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세팅이 된 겁니다. 코딩이든 실습이든 뭐든 백문이 불여일타 한 번씩은 쳐봐야 직접 입력을 해보시는 게 설문지 응답값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입력이 된 상태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여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성별을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변수 삽입이 있어요. 변수 삽입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변수 보기로 넘어가거든요. 아이디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아이디라고 바뀌죠.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변환에 변수 계산이 있어요. 목표 변수랑 숫자 표현식이라고 나오는데 목표 변수에 id라고 입력을 하고요. 숫자 표현식에 $case num 확인을 하시면 여기 id라고 맨 끝에 얘를 선택해서 끌고 오면 여기 빨간색 보이세요? 이렇게 이동하는 선 원하는 곳에 넣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어떤 변수를 파생하거나 만들어내면 SPSS는 파생 변수들은 항상 맨 뒤에 있어요. 그런데 분석할 때는 id라는 걸 나중에 찾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서 앞이든 뒤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맨 앞에 놓고 확인하는 게 익숙하니까 정형화된 연구 방법의 절차에서 빈도 분석, 기술 통계를 한다고 했죠. 분석에 기술 통계에 빈도 분석, 기술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분기, 빈, 분기, 기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빈도 분석을 가면 이때 넣을 때도 하나하나 클릭해서 이렇게 넣을 필요 없고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을 누르면 다 긁어지는 거 아시죠? 엑셀처럼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얘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하고 싶으면 어떻게 밑에 재설정이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만 누르면 기본적인 빈도 분석은 처음에 로그라고 해서 이 명령어에 대한 수행체가 나오고요. 통계량, 빈도표, 로그, 노트, 통계량. 노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엑셀로 내보냈을 때 결과가 보이고요. 빨간색 화살표가 같이 따라가죠. 여기도 조그맣게 이 빈도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표로 만들거나 어떨 경우엔 그래프로 만들거나 해서 쓰는 겁니다. 이 결과를 제시해서 쓸 때 뭔가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면 1, 2, 1, 3, 1, 4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1은 남자, 2는 여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에 같이 입력을 해 주셔야 결과를 같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다시 SPSS에서 이 화면에서 변수 보기의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값이라고 보이시죠? 보시면 여기 옆에 버튼이 이렇게 있죠?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기준값, 레이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데이터 보기 옆에 변수 보기 화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은 남자라고 써 있잖아요. 2는 여자. 이렇게 확인. 그러면 1은 남자로 2는 여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우리는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룹 변수, 팩터나 집단 변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라벨링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을 하신 다음에 기술 통계나 빈도 분석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조사 대상자의 아주 기초적인 특성, 분포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측치나 잘못 입력된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 통계하고 빈도 분석의 기능입니다. 자, 제가 임의대로 이 데이터의 학력 부분에 1은 1, 2는 2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 놨는데 얘를 선택하면 제거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얘를 선택하면 이 값을 대졸 이렇게 입력을 하면 변경이라고 돼 있죠. 변경을 누르면 2가 대졸로 변경이 됩니다. 3은 대학원, 4는 학원 졸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이 구입 시기는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관식 형태로 물어봤죠. 이런 형태를 우린 통계에서 데이터 유형 중에 연속형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나머지는 다 크게는 범주형 데이터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연속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continuous 데이터, discrete 데이터 그래서 연속형 데이터와 반대는 discrete 이산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1번도 이산형, 2번도 이산형, 3번도 이산형, 5번도 이산형입니다. 5번에 보시는 리커드 스케일은 이산형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입력하실 수 있어요. 1번은 명목 척도,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1번은 뭐고 2번은 뭐, 숫자 자체의 의미가 없는 친구들.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래요. 5번은 매우 불만에서 매우 만족까지 구성이 돼 있죠. 얘를 우리는 리커트 척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리커트 스케일은 범주형 데이터, 이산형 데이터에서 순서형의 의미를 갖습니다. 매우 불만부터 매우 만족까지는 간격이 정해져 있고, 이 간격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매우 불만이 제일 작으면 매우 만족은 제일 크잖아요. 대소관계는 얘기할 수 있죠. 학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리커트 척도처럼 대소관계가 있는 걸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력 수준을 고졸, 대졸,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쌓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2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산형 데이터 중에서도 순서가 있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5번이 한 개만 존재하면 범주형 데이터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요인이나 팩터라고 얘기하는 정성적인 특성들이 지금처럼 단일 문항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범주형으로 쓰는 거예요. 평균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 그런데 뭐 8문항 이런 식으로 문항을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만족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물어보면 우리는 그걸 어떤 하위 요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하위 요인들은 우리가 평균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거나 회귀 분석을 하거나 어떤 관계성을 보거나 이렇게 접근하죠. 이산형 데이터 중에 리커트 척도는 순서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이산형 데이터처럼 취급하지 않고 연속형 데이터처럼 취급하자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커트 척도를 하나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개를 가지고 척도화해서 사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연속형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라벨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매우 불만, 조금 불만, 보통 이렇게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만족도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있을 수 있잖아요. 얘를 선택하고 우클릭을 하면 복사가 있어요. 복사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라벨링을 할 위치에다가 컨트롤 V 하면 얘가 갖다 붙는 거예요. 라벨링을 할 때 똑같은 형태의 복사해가지고 넣으면 된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오프라인 강의 때 보여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도 분석으로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다르죠? 고졸, 대졸, 남자, 여자 입력한 거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특정한 분석만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딜리트하면 지워집니다. 출력 결과를 전체를 딜리트해도 지워집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보고서 작성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돼. 데이터 입력하는 걸 우리는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엑셀로 하는 거 아니면 SPSS에서 하는 거. 지금 우리는 이거 해본 거예요. SPSS에서 하는 거.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벨링을 하는 거예요. 라벨링은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라벨링은 어디서 하죠? 변수 보기에서 값에서 입력을 하는 거죠. 분석에서 기술 통계에서 빈도 분석 또는 기술 통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을 확인하는 거예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죠. 지금 분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통계량이라고 돼 있고 유효와 결측이라고 돼 있어요. 결측이 0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A, not available, 즉 측정이 안 되는 것들이 아예 없는 것들이니까 없다, 0개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유효는 결측의 반대니까 더가 다 결측이 없다, 10개씩 다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빈도표를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술 통계를 통해서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인 것도 중요한데 이런 통계량을 가지고 결측이 몇 개인지를 전체적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분포 확인, 또 결측이나 잘못 값들을 찾는데 쓰는 겁니다. 1, 2, 3이 분석의 영역이라고 하면 표로 만들어야 됩니다. 표로 만들 때 우리가 엑셀을 주로 씁니다. and, 한글이나 워드를 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웃풋 화면으로 돌아가면